첫째는 뭐냐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이 여성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평적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다양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조직이 성장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맡고 있는 이복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WESG, 여성의 경영참여 왜 필요한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ESG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많은 언론에서 ESG가 필요하다, 또 많은 기업에서 ESG 위원회를 만들고 굉장히 바쁘게 ESG를 실천하고 있는데 WESG는 거의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ESG에 여성을 갖다 붙인 용어인데요. 자,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뉴스, ISS에 관한 뉴스를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ISS라고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계 최대 투자 의결 자문사인데요. 이 자문사는 어떤 자문을 하느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한테 자문을 하는 곳인데요. 2018년 11월에 ISS에서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2019년 유예기간 1년을 거쳐서 2020년부터 이제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한 명도 없는 기업들에게 지명위원회 위원장을 반대하라. 이런 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이제 자문을 내놨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큰 의견입니다. 자, 이와 비슷한 또 의견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 CPPIB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CPPIB는 그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 투자 기금을 말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투자액이 많은 그런 연기금 중에 하나입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는 여성이 김수희 아시아 태평양 지역 CEO입니다. 한국 여성인데 CPPIB에 아주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는데 그녀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강연을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협회에서 그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창립 포럼 때 이제 기조 강연을 들었는데 그녀가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세계 최대 연기금 중에 하나인 CPPIB에서 어떤 의견을 내놓냐면 우리한테 투자를 받고 싶으면 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넣어라. 왜 그러냐? 다양성을 갖춘 기업이야말로 조직 문화서부터 여러 가지가 선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젠더 다양성을 갖추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푸시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푸시를 하거나 간접적으로 너찌를 하면서 이제 이사회의 다양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젠더 캐피탈리즘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젠더 다양성, 이 성 다양성 하면 여러분들 양성평등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이 기업 경영의 다양성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생존에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양성을 갖춘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갖추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기업의 그런 굿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건 필요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요청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이거는 우리 기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이거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소개해드리면 모건 앤 스탠리 인터내셔널이라든지 맥킨지 컨설팅이라든지 많은 그런 연구소에서 이 성다양성을 갖춘 기업들의 성과가 좋다라는 결과가 나온 적 있습니다. 자, 다양성은 이 팬데믹 위기에도 굉장히 유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2008년 여러분 금융위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럴 때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이사회에 여성 이사들이 있는 기업일수록 더 안정적인 경영을 했다는 겁니다. 여성이 경영하는 은행이 위기에도 강했고 위기 상황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강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업이 환경 변화에 더 잘 적응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실제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다양성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기업에 갖고 오고 기업에서 전략으로 추구할까요? 그것은 첫 번째,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갖고 오는 키포인트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인재풀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성 안 쓰고 남성만 썼을 때는 이거는 인재풀의 반만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성다양성을 추구하는 기업은 인재풀을 완전하게 활용을 합니다. 완전하게 하다 보니 좋은 인재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의 품질이 향상이 되고, 또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소비자의 감성을 충족하게 되고, 또 이러한 활동들이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다양성만 갖고 있는다 그래서 좋은 성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용적인 조직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야 다양성이 빛을 발합니다. 다양성을 갖춘 기업 중에서 포용성을 갖추지 않은 기업들 중에 실패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바바가 굉장히 큰 성장을 기록한 걸 여러분 다 알 것입니다. 근데 마윈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알리바바가 빨리 성장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비밀 무기.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 말한 알리바바의 비밀 무기는 바로 여성 직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양한 사고를 갖게 되고, 또 포용적인 조직 문화가 오면서 의사결정의 질이 향상되면서 회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언론에다 대고 공개적으로 한 것을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자, ESG, 여러분 다 아시죠? 환경, S, 소셜, 지배구조, 가버넌스. 여기에 의미를 하나 더 붙이는 겁니다. 여성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 더 앞장서서 할 수 있고, 소셜, 조직이 직원과 지역사회 사람을 대하는 이런 방식에 있어서도 여성이 더 앞장설 수 있고, 또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키포인트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ESG는 계속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여성의 성다양성과 함께 할 때 더 큰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성다양성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고 기업의 생존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현 주소는 어떨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법인의 여성 임원 비율을 봤더니 2019년 자료입니다. 지금 2021년이지만 별반 나아진 건 없습니다. 기껏해야 3%, 4%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96%, 97%는 남성이라는 거죠. 3, 4%가 여성입니다. 성다양성을 갖췄나요? 우리는 못 갖췄습니다. 자, 더 통계를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 수준 대표성을 봤더니 스웨덴 35%, 거의 40% 육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우리는 3%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요. 유리천장 지수도 전 세계적으로 제일 낮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까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보더라도 우리가 제일 낮습니다. 우리 옆나라, 우리 일본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보다 우리가 훨씬 뒤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일본이 우리를 압도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정책적으로 여성 인력 활약법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기업의 여성 참여 확대를, 또 일본은 지금 구인난입니다. 구인난이기 때문에 더 여성 인력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우리보다 먼저 겪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이 우리를 지금 이런 성다양성 측면에서 훨씬 앞질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러실 거예요. 아니, 언론에 보면 알파걸이 지금 대거 등장하고 있다. 여성 상위 시대인데 뭘 걱정하느냐. 저절로 이제 여성들이 다 앞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오피니언 리더들도 그렇게 제게 얘기를 합니다. 저절로 놔두면 될 거다. 자, 전문직 여성 인력이 급증하고 있는 통계를 볼까요? 행정고시 40%, 외무고시, 각종 시험에 여성이 휩쓸고 있고, 대학 진학률도 여성이 더 앞서고 있습니다. 20대 취업률도 여성이 더 높습니다. 자, 알파걸이 대거 등장했다라는 이 알파걸의 용어는 이 하버드대 아동심리학과 교수인 댄 킨들러가 만든 용어인데요. 알파는 그리스어의 알파, 최고의 여성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남성과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알파걸이 등장했는데, 자, 그럼 알파걸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자, 이 통계를 볼까요?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0대는 여성이 훨씬 앞섭니다. 알파걸들이 많이 지금 취업시장에 진출을 했죠. 하지만 30대 보면 쭉 떨어지는 M자 커브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이 여기 나타나는 것을 통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지금 실시한 통계조사 보면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규모가 남성에 비해서 거의 지금 남성은 7%, 8%인데 여성은 31%, 29% 거의 그 전문대 대졸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고치지 않는 한, 개선하지 않는 한 이 알파걸이 알파 우먼이 되는 세상은 안 온다. 저절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지금 이 통계에서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선진국, 선진 기업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나 보겠습니다. 우리는 3%일 때 지금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는 40%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들여다봤더니 국가별로 여성 임원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할당제가 없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계속 할당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래서 막연하게 할당제가 정책으로 있을 것 같지만 정책적으로 채택한 할당제는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노르웨이는 2003년이면 벌써 20년 전입니다. 그 할당제를 채택을 해서 이런 모든 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40% 해라 라는 걸 했고 40% 이상을 다 넘겼습니다. 제가 노르웨이 대사님을 초청해서 제주 포럼에서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금년 5월 달에 했습니다. 노르웨이 대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법을 낸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 장관이었답니다. 여성부 장관이 아니라 산업부 장관이었답니다. 민주당 진보당이 아니라 보수당이었답니다. 그분이 왜 그걸 강조해서 말씀을 하냐면 이 보수당의 남성의 산업부 장관이 노르웨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 인재를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활용하는 것이 필요했더라. 그래서 진짜 기업의 생존으로, 나라의 생존 전략으로 할당제를 채택을 했고, 할당제가 지금 단순한 제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의 문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를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당이 제도가 아니다. 그분은 문화가 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성다양성이 사회 문화로 자리 잡는데 이 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볼까요? 호주는 할당제는 아니지만 이런 여성 비율을 공개하고 목표 진전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일본은 법에는 없지만 일본 거래소, 우리나라의 한국 거래소 같은 일본 거래소에서 모든 상장 기업이 여성 임원을, 여성 이사를 한 사람을 넣어라. 그렇게 넣지 않을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한테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Comply and explain. 그러니까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다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아직까지 아무런 정책이 없습니다. 뭐든지 다 기업의 지금 자율성 차원에서인지 그냥 기업에 맡겨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근데 막 첫 발을 띄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작년 1월 달에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이제 내년 8월에 시행될 법이 있는데요. 자본시장법입니다. 이 법의 내용은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이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으로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성은 이거는 할당제가 아닙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모든 성이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여성이 다수가 될 경우에 남성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게 할당제가 아니다라는 말씀 강조하고, 그리고 어떠한 제재 조치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기업이 지킬 수 있도록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작년 1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벌써부터 기업에서는 이거를 지키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제도는, 우리나라 제도는 이렇고 지금 이제 기업의 제도를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입니다. 최고 경영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많이 달라지는데, 특히 최고 경영자가 이 성다양성에 대해서 또 여성 인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르더라. 그래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에서 이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갖도록 노력을 온 사회가 같이 해야 된다. 경영자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여성, 20대 여성들이 워킹맘이 되고 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일과 가정이 양립이 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이것이 여성의 부담으로 끝나지 않고 함께 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이런 수평적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갖춰야 될 것입니다. 다양성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조직의 그 기업이 성장하지 않는다. 그 실패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적인 조직 문화를 갖춘 그런 한국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서 또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